예전에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면 장병들을 법당으로 모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개인 정비 시간에 휴대폰 사용도 가능해지고요. 식단도 개선되다 보니 초코파이 하나로는 어림도 없게 됐습니다. 장병들을 유혹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 군대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불교로 안내할 입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미 불교에 흠뻑 빠진 우리 청년 불자들과 함께 그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불법 유턴 MC 장채영은 청년 포교의 앞장설 것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보고 다시 하시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자, 각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자,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석주법부님이랑 사원법부님 갔다 오셨고. 두 분은 당연히 여군 출신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각자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 충성이랑 뭐 각자 어디 나오셨어요? 네, 저는 강원도 화천에 육군 27사단 네. 이기자 부대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기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기자! 나 진짜. 한번 해보세요. 사원법부님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 청주에 네. 공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오. 그 충청도에서 제일 높은 곳인데 네. 거기에서 공군으로 나왔는데 그럼 필승이겠네요. 공군은 필승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필승. 네, 아주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손이 그냥 날아다녀요.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군대 이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신줄 바짝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례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 주제는요, 바로 군 포교입니다. 자, 군대 갔다 온 사람 이렇게 하나, 둘, 세 명, 안 갔다 오신 분 2명.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3대2.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여러분, 군용병 출신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짜라잔. 바로 석초법부님이신데요.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군종병.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군종병은? 일단은 군종병 하면 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군종병. 꿀종병. 땡보지. 어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서 이제 스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단장님 옆에는 사단장 비서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 가도 이렇게 높으신 분들 옆에는 비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군종장교님의 비서를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제가 복무했던 이제 영외법당이었던 대성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외법당이기 때문에 네. 신도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도분들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축원문 이렇게 맨날 찾아서 이렇게 오늘 어떤 보살님이 오셨는지 해서 네. 축원문을 올려드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희망초라고 해서 네. 보살님들이 이렇게 원서원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초를 켜서 이렇게 보관 이제 퇴근할 때까지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항상 화재가 나지 않게끔 네. 그리고 법당이 나무로 된 건물이라서 그렇죠. 이제 안전에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사실 정말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집안일을 약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군종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그러면 박격포로 다시 주특기로 하시겠습니까? 군종병 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신앙생활로 군종병을 이렇게 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제가 군종병을 지원한 이유도요. 네. 사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우리 아까 MC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휴대폰으로도 이제 해낼 수 없는 것이 사실 마음 상담이거든요. 네네. 그런 마음 상담 같은 역할들을 이제 군종병과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신행 활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군종병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군종병을 지원을 했고 그렇게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종병들이 받는 오해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많았는데 우리 규리법부님께서는 군종병 어떤 이미지로 또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뭐 앞에서 뭐 땡보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얼핏 들은 걸로는 군종병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어진다.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나름의 추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군종병 출신 분께서는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이제 왜냐면 이게 되면은 나의 신앙을 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야심경을 또 외우게 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다. 그걸 외운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석주님 보면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모든 과정을 또 통과해서 되신 건지. 네. 아니 맞습니까? 네. 반야심경 외우셨어요? 약간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네. 우리 스펀지에 교수님들이 꼭 질문을 받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요. 네모다. 예. 네, 맞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는 맞고요. 이렇게 본인의 이제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고 신행활동 이상 이제 한 5년 이상을 해야 되고 네. 수계를 또 받은 지 5년이 또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뭐 불교 관련 전공 학생이면은 이제 조금 더 가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또 까다롭네요, 되겠는데요. 되게. 좀 네, 조금 까다롭지만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반야신경을 테스트했던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시험을 쳤던 친구 중에 한 몇 명은 반야신경 여쭤보시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다 하는 건 아니군요. 네, 다 때에 하지 따라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반야신경은 평상시에 그냥 다 외우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여쭤보실까봐 5, 6, 7, 8.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훈련을 안 받는다. 네, 훈련을 다 받습니다. 기본적인 제식 훈련도 다 받고요. 네. 총도 쏩니다. 왜냐면 이제 군종 장교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네. 권총이나 총기를 이제 휴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군종병이 군종 장교를 지켜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전투 상황에서 제가 군종 장교고 민서가 군종병이에요. 네. 그러면은 군종 장교는 민서의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가야 돼요. 어디 갈 때마다. 근데 이 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뒤도를 돌아봤을 때는 장교님은 돌아가신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군종병은 군종장교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훈련을 더 빡세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우리 민서를 보내셨네요. 네, 뭐, 네. 좋습니다. 그 여러 일을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군 법사 스님들도 법회하고 그다음에 고민 상담만 해줄 것 같은데 그 법회 외에도 여러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저도 사실 뭐 군종병으로 지내진 않았지만 네. 거의 매주 빠짐없이 이제 법당을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 법사 스님과 사실 제대하고 나서도 계속 연을 이어서 부대 옮겨 다니실 때마다 찾아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몇 주 전에 방송할 때 스님분들께서 그렇게 바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군 법사 스님들은 그 중에서도 그렇게 바쁘실 수가 더 없어요. 바쁘세요? 더 바쁘세요. 스케줄이 꽉 차 계십니다.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한 부대의 종교 업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거를 혼자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료 법사님이 없으니까 혼자 책임지고 있는 데다가 군 가족 챙겨야죠. 그렇죠. 병사들 챙겨야죠. 챙겨야죠. 자기 선우임 장교들 챙겨야죠.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가 출가한 절이 있으니까 그 절 업무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퇴임하면 퇴임했다고 챙겨야 되고 새로 들어오면 새로 들어왔다고 챙겨야 되고 승진 때가 되면 기도까지 올려야 돼요. 승진 기도 올리고 조종사분들 출격하시면 기도 올립니다. 무사기한 기도 올리시고 무사기한. 생도들 훈련 나가면 무사기한 기도 올리시고 근데 사찰 불교 행사는 불교 행사대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시네요, 지금. 너무 바빠요. 처음 알았어요, 지금 직접. 거기다가 저희는 그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3스타였는데 네. 교장님이 마침 불교 신자였어요. 더 바쁩니다. 아이고야. 같이 테니스 치자 그래요. 그것도 테니스. 아우, 야. 너무 바쁩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 민서 법무님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셨잖아요. 군종병 준비한다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좀 편해서 들어가려고 그랬죠. 아니죠.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군종병 되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주변 스님들이 군종병을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엔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종교와 군대가 사실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나서 살펴보니까 그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군대와 종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고 불교가 종교인 불자로서 그렇게 군종병으로서 병역을 필하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군종병 대한민국 입대를 미래가 열심히 밝고 했습니다. 이 불자들, 우리 젊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군종병이 될 그렇죠. 우리 민서부부님. 아주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야 대한민국 군대도 발전하고 불교도 발전하는 게 아닌가. 아주 올바른 생각을 지니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민서부부님처럼 이런 친구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 실제로는 군승법사와 군종병 지원자 수가 현저하게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작년에 조계종이 이제 국방부가 요청한 군승법사 파송 인원 18명 중에서 7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200명이 지원해서 10대 1의 경쟁률로 군목 18명, 카톨릭 같은 경우에 4대 1의 경쟁률로 군 신부 14명을 파송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결과인데요. 현대 불교신문이 이제 현역 군승법사 이제 스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네. 88.3%가 군 포교 붕괴가 오지 않을까. 아이고야. 네,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출가자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군종병은 왜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참 석주부부님. 네. 군종병은 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수계를 받은 지 5년 이상 된 자, 그리고 신행 활동을 증명 5년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관련 학과를 다닌 사람, 이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안전장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 군종병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는 좀 단점, 그러니까 벽을 만들고 있다, 벽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수계를 받은 친구들이 저는 대학교 불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막 불교에 관심이 좀 생기고 불교에 진심인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네. 네. 이게 이 제도 때문에 군종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원법인도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럼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 자체가 저 정도의 신행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종교에 관심이 있지는 않고 네. 특히 불교에 왜냐면 보통 21살, 22살에 군대 간다고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부터 절에 다녀야 된단 말이죠. 네.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수계도 받고. 근데 어느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치기 바쁜데 그렇죠. 수계를 받고 신행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취지는 되게 좋고 네. 거르기 위한 걸로선 좋지만 청년들이 종교에 무관심하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좀 장벽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류부모님. 모태불교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 5년 이상의 경력을 채우는 거는 일반 경력직에서도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 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젊은 친구들에게 조금 그 기간이 살짝 긴 게 아닌가. 조금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정말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막 불자가 됐고 이제 막 불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그 신행심은 더 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것들을 무조건 요구함으로써 사실 이 사람의 과연 그 신앙 상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 저는 완화돼도 그러니까 안전장치라고 말을 했지만 네. 그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이 사람의 신앙심이라든가 준비 자세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5년이라고 하는 장치를 조금 이제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뭐 이제 경력직을 찾는데 이 경력직이 사실은 신규여도 만약에 그 능력이 월등하다 그러면 네. 그 인재는 채용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저는 종교에서도 좀 비슷하게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의 신앙심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다. 하지만 뭐 수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기회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아, 이 친구는 신앙심이 확실하다. 그럼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예전에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이 종교 활동하려면 초코파이 하나 주면 아주 막 난리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하루 버거를 줘도 안 온다면서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원부부님?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는 네. 지금은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14년 입대 16년 제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사용이 이제 금지되던 시절이었어요. 핸드폰 사용도 문제야 이거. 나 때는 핸드폰이 뭐야? 전화 한 번 하려고 몰래 봐가지고 핸드폰이 뭡니까? 핸드폰을 왜 보여줍니까 군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당나라 군대. 누가 시킨 거야 핸드폰 군대에서 보여주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말씀하세요.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말에 굳이 애들이 종교 활동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자대 배치를 뱉고 나서는 나는 뭐 종교 활동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교 시설에서 제공해주는 뭐 음식 같은 거를 네. 사실은 군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매점에서 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나 사찰에서 야 우리 배달 음식 시켜줄게 라고 하면 애들은 뭐라고 계산하냐면 저기서 내가 2시간 동안 법회나 예배나 그런 걸 미사를 드리고 저 치킨을 먹느니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 아이고야. 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요즘은 뭐 과자 초코파이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입 후임이 이제 딱 신입병이 딱 오면 그 마트에 가서 요 바구니를 네. 꽉 채워오도록 과자를 사줬어요. 무조건 이 바구니를 채우도록. 그래서 걔가 한 몇 달을 두고 먹을 수 있게. 그런 상황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저는 콜라도 자대 배치 받고 먹어봤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아니 요즘 라떼 군대 타임 기강에 말이야. 아니 민서버부님. 네. 그 군대 이거 어떻게 해요? 한우버거 저도 안 간대요. 종교활동 안 한대요. 솔직히 제3자 입장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지도 않은 친구가. 네, 아니 근데 저는 아니 분명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네. 규리부부님 말처럼 사실 저는 안 가서 몰라요. 그래서 그 사실 제 나이대가 이제 다 입대할 나이대니까 네. 자대 배치 받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다 사원부부님이랑 똑같이 얘기해요. 뭐 훈련소 때는 갔는데 사실 자대 배치 받으면 PX 있는데 음식 때문에 갈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말에 휴대폰이 다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휴대폰을 하지 뭐하러 종교활동을 가냐. 아이고. 네. 하긴 휴대폰으로 우리 불법 유턴, BTN 시청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 유튜브 보는 건 이해를 하는데 다른 걸 보지 않을까. 르세라핌 뭐 이런 애들을 네, 아이돌 보고 완전 공감합니다. 예, 아이돌만 보려고 정신 없죠 지금. 네. 예, 공감합니다. 군대에서 그런 걸 보면 좋아하셨네요. 네. 네, 저는 네. 저는 블랙핑크랑 네. 저기 아이즈원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자기 이제 스트레스 프로긴 한데 네. 본인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요즘은 먹을 것만 줘선 안 된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외출, 외박, 휴가를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네, 좀 파격적이시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종교활동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군종병 할 때는 도움배려 용사들 있잖아요. 네. 이제 옛날 말로는 이제 관심 병사들. 관심 병사. 네, 요즘은 도움배려 용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배려 용사들 버부들을 데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저기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 모시고.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부대 밖에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템플스테이를 1박 2일 정도 진행을 하니까 사실 그분들 엄청 좋아하시고 편해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부대에 갈 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걸 제가 보니까 네. 안쓰럽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스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런 행사를 자주
만들어 보자고. 네네네. 이게 도움배려 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장병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꼭 했었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이런 약간 경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요즘 휴대폰을 쓰니까요. 오히려 이제 저희 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으로 찾아봐라. 뭘 찾아보라 하냐면 왜 경전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구절이 앞에 들어가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봐라. 그래서 답을 안다면 손을 들어서 답을 해라. 그럼 내가 휴가증 1박 2일 하나 주겠다. 와.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찾아서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재미와 관심을 좀 갖게 하는 맞습니다.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조금 오히려 휴대폰을 쓴다고 해서 그거에 뭔가 위축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네. 그런 것과 오히려 이제 접목하는 종교 활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군법회를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 법사 스님들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장병들을 위해 같이 헬스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잠깐만 군대에서 요즘 세대 군법사 그 스님들의 특징이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또 다른 뭐 어떤 특징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만났던 군법사 스님께서는 네. 장병들이랑 어떻게 해서든 소통을 해보려고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법사 스님이시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와 좀 이렇게 군대다 보니까 조금 단절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맨날 젊은 애들만 보니까 오히려 트렌드를 더 많이 아시고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군대 안에서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아무리 쉬는 날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마음 놓고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었는데 네. 기꺼이 법당 공양관이나 아니면 사찰에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심지어 애들 춤 연습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애들끼리 모여서 뭐 놀거나 하는 걸 다 허용해 주셨어요. 대박이다. 이게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군요. 우리 민서법부님도 주변에 혹시 군법사로 활동 중인 스님 알고 계신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 주변에 군법사 인관을 준비하시거나 네. 아니면 군법사가 되신 스님들의 특징을 보면 네. 사실 사회에서 포교의 일선에서 굉장히 힘쓰시던 스님들이셔서 군 포교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건너 아는 스님이 그 군법사 스님이셔가지고 네네. 건너 여쭤보니까 뭐 장병들이랑 가까워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뭐 요리라든지 요리를 하십니까? 네,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네. 뭐 어쨌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유익한 그런 법회 활동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스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좀 너무 좋은 쪽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노력하시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다 연배이시고 스님이신데 스님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데 불구하고 운동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같이 맞아요. 그런 마음을 알아준다면 우리 또 군장병들이 또 포교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 다 이 포교를 위한 건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레이더병으로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종교적인 입장 그때 당시는 제가 사실 내가 군종교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와 제 귀로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땡보직이 아니라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스님부터 해서 장교까지 너무 고생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휴대폰을 이기기 위한 군법회 그 프로그램 좋은 게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군대 안 다녀온 두 분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휴대폰을 이겨야 돼, 우리가. 자,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우리 똑똑한 우리 규리법부님께서. 저는 휴대폰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휴대폰과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중에서 각자 의견을 말해보세요라고 예를 들어 이제 물어보는 것보다 네. 구글 서베이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답하기라든가 이제는 비공식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안 드러나게끔 비공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지금 우리 법우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손을 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손 드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휴대폰에서 구글 서비에 만약에 대답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해요. 각자 그래요? 그래서 링크 보내서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면서 그거를 또 보면서 같이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걸 배척하기보다는 네.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제는 저희가 법회에 활용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함께 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역시 휴대폰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휴대폰으로 줄 수 없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우리가 이제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네. 이제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시간 주기용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아이돌 콘텐츠라든가 눈과 그리고 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극 요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쌍방향으로 되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휴대폰이 제공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특히 이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면 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휴대폰을 우리가 휴대폰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을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규리버부님은 그 스타트업 대표의 마인드로 이 관점을 다르게 돌려보시네요. 좋습니다. 같이 이기려고 하지 말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자, 민서버부님 군대 안 갔다 오셨지만 우리 민서버부님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아까 석주 법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종교 활동 그 참여 횟수를 네. 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네. 그 포상휴가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난 좋아. 나는 좋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그 종교 활동이 약간의 그 용사들한테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는 있어도 네. 사실 신행 활동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 법당에 발을 내리는 것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네. 네, 불교에 매료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군필자들의 또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병들에게 이런 게 잘 먹힐 것 같다 또는 잘 먹혔다. 의견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원부부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무언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연회를 열거나 이런 게 네. 뭐 일회성으로는 될 수 있는데 네. 꾸준히 좀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또 2년마다 계속 위치도 바뀌시고 하니까 부대도 그렇죠. 바뀌시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20대 초반 아니면 다 20대 청년들이니까 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이나 진로 고민이나 온갖 고민들은 공통적으로 많이들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스님께서 저희 법사 스님께서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너는 너희 친구로 왔구나. 오늘은 너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는 어땠냐? 뭐 휴가 갔다 왔을 때는 어땠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니까 처음에는 진짜 한 10명도 법당에 안 왔었는데 나중에는 막 한 3, 40명까지 늘어나서 막 친구의 친구 물고 오고 또 이렇게 물고 오고 와가지고 이 법사 스님하고 한번 얘기 좀 나눠봐라. 좀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거 삶의 지표가 되고, 그쵸? 나한테 기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진짜 참된 시간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었던 거를 어떤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문제, 솔루션을 해결해 주시지. 야, 그런 스님 만나 뵙기도 힘든데, 사실은. 네, 좋은 분을. 고생하셨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도 그 군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 행사 참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타 종교는 종교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석주법원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네. 이웃 종교 그 원불교를 제외한 이웃 종교 3곳을 모두 다 가봤었습니다. 어느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다. 네. 오. 진짜로 저는 뭐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교회를 이제 이때 처음 가봤어요. 오, 그래요? 네,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훈련소에서 처음 이제 갔었죠. 맛있는 걸 준다길래. 맛있는 걸 준다길래. 네.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햄버거를 진짜 준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훈련소에서 네. 초코파이랑 몽쉘 이런 거밖에 못 먹었거든요. 네. 근데- 몇 년도 근무이세요? 저 19군번이 논산훈련소였습니다. 19군번이 왜 초코파이랑 그걸 뭐. 네, 요즘은 오히려 사실은 그 각 종교별로 음식 가지고
장난 안 치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야 올바르게 이제 이 친구들이 음식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진짜 마음 내서 마음이 발심내서 와서? 발심해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도 제가 네. 갔었던 이유는 이 군종병은 어쨌든 이 세 종교의 네 종교에 대한 이해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가봤었고요. 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자려고 하면 일어나세요 형제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고요. 기독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풀러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왜요? 뭐 복음성가 그 이런 노래 부르나요? 노래를 정말 열심히 부릅니다 친구들이. 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스트레스 풀라고 일부러 기독교 네. 쪽으로 가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불교는 좀 이렇게 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저기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로터스라는 불교 위문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그룹 팀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춤을 춰요 앞에서. 거기서는 네 그거 보러 또 가요 사람들이. 야 이번에 온단다. 야 온단다. 아니 그럼 우리 불교도 뭔가 좀 확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논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뭐 앵콜을 할 때는 약간 불교식으로 앵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뭐냐면 이게 우리 절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네, 이게 부탁한다고 앵콜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웃긴다. 네, 앵콜 하기도 하고 종교 활동과 종교 시설에서 어쨌든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은 네. 확실하다. 좋습니다. 자, 군포교에 성공하려면 무교, 그렇죠. 무교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네. 무교인 장병들을. 요즘 세대의 무교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리버부님. 무교는 결국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 제약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딱 주관과 소신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덕적인 그런 윤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그런 지켜야 될 제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자유롭다. 특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군대와 불교, 어떻게 보면 가장 대치점에 있는 존재들 같은데요. 군대에서 불교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다들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규리부모님, 제3자로 봤을 때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게 네. 제가 다녀오지 않은 경험하지 그렇죠.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근데 물어보시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네. 모든 불자님들, 보살님들 거의 다 안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대랑 가장 근접하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는 사실 조금 자유가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네. 제약이 많은 그런 조직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수험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혹은 내 자유가 조금 제약되어 있는 투병 생활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야.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네. 불교가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완전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우님 맞나요? 그럼요. 네. 왜냐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 안에서는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투병 생활이든 네. 군대 생활이든 수험 생활이든 네. 뭔가 나에게 제약이 가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엉뚱한 생각이라든가 혹은 마음이 힘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3자 입장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직접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석준 부모님. 네. 불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우리 군종 병과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생관 교육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사생관 교육 중에 가장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은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내가 살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랑 법사님은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 임진왜란 당시 그 전에 있었던 호국 불교를 얘기를 합니다. 네. 나라가 있어야 우리 불교를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불교 신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 국가가 있는 것이고, 나라를 먼저 지키지 못하면, 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이야기, 그 호국 승병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면서, 네. 우리 불교가 꼭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그 계율 속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히나 그게 군인일 때는. 네, 그 직분에 충실하되 그래도 사람을 가려서 예전에 우리 그 살생유택이라는 그 가르침도 생각을 하면서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나라를 지키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에서 불교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까 무교 말씀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지금만큼 종교가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진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종교가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네. 안 좋게 나오고, 네네. 심지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제 소위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현대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근대화된 거, 세속적인 거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또는 뭐 주술적이고 미신적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불교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나 했었는데 네. 되게 아마 희귀한 경험일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뭡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예. 법사 스님과 너무 친해져서 네. 법사 스님이 어느 날 백담사에 갔다 올 일이 있는데 봉정암 갔다 올래? 와.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거기가 어딘데요? 백담사는 들어봤지만 봉정암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막 정멸보궁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건 또 뭐지? 이랬더니 그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대 성지 중에 하나다.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제가 연가 이틀 쓰고 토요일 일요일에 네. 토요일 일요일에 연가를 쓰고 군복 입고 체련복 들고 네. 스님 차 타서 나갔어요. 보살님들이랑. 왜냐면 지금 아니면 봉정암은 못 갈 것 같고 그렇죠. 그 판단이 맞았어요. 그때 아니면 지금까지 봉정암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랑 보살님들이랑 같이 봉정암에 올라가서 진신사리 보고 내려오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와, 설악산 절경도 너무 멋졌고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순간도 너무 멋졌고 보살님들의 엄청난 칭찬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보살님들의 끝없는 떡 보시와 그런 걸 다 오이 보시와 이런 걸 med으면서 올라가면 물론 여러분들이 법사 스님과 지낸다고 해서 꼭 봉정암을 갔다 오리란 보장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인연은 어떤 식으로든 놀랍고 기분 좋은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군 법당에 함께하면 분명히 저와는 다르겠지만 색다른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다른 경험, 그렇죠? 네.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할 수 경험을 있을 할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꼭 저희 불교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민서 법원님. 네. 뭐 불교가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불교라는 종교의 특성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면에 있는 고통을 끊어냄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찾는 네. 그런 수행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훈련도 많이 받고 공동체 생활도 하기 때문에 네. 몸과 마음에 좀 상처를 받을 일이 꽤나 많을 것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수행의 종교인 불교가 군 장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그냥 짧고 간단하고 정확한 말씀을 팩트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부처님의 법을 접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군법당과 군승법사, 군종병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군포교였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교란 무엇이다? 자, 한 줄로 정리해준다면요? 자, 이번 시간은 자, 우리 민서 법원님부터. 저는 군포교란 네. 군 전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오야. 야, 좋다. 무용정투력 중요하죠. 좋습니다. 자,
사원법원님. 저는 군포교란 방황하는 어린 마음을 위한 초코파이다. 야, 좋다. 마음의 정을 담아서. 매번 두 분이서 책을 쓰셔가지고요. 알았어요. 먼저 해드릴게요. 자, 석주법원님은요? 네, 저는 블루오션이다 생각합니다. 블루오션. 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빨리빨리. 네, 아, 그러니까 군종병 기회가 블루오션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블루오션이지만, 그렇겠지만. 우리 당장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을 또 새롭게 불연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저는 대학교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저는 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대라고. 그래서 군포교가 저는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제3자의 우리 규리법원님. 네, 군포교란 붓다꽃 씨앗이다. 국화꽃 씨앗. 붓다꽃. 붓다꽃. 네. 붓다꽃 눈물 납니다. 씨앗. 감동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하고 같은 표현이긴 한데 네. 결국은 미래 붓다꽃들의 씨앗을 키워내고 우리가 이 붓다꽃을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군포교란 붓다꽃 씨앗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네 분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